멕시코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주요하게 내세우는 의제들이 몇 개 있잖아요. 불법 이민, 마약, 무역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사실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트럼프, 바이든 다 니들 똑바로 안 하면 혼나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멕시코가 지들 이익만 챙기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안 해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께 가장 재밌고 또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 곳에 어떤 이야기 좀 전해주십니까?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다들 관심이 이제 현재 트럼프 대통령한테 몰려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다 우려 반, 기대 반. 또 주둔 비용 이건 이제 뭐 많이 올릴 것 같고요. 뭐 상상 초월하는 이야기도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을지는 상상력을 좀 발휘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대 우리가 뭔가 일을 겪을 때 네. 새로운 시험을 볼 때는 뭘 해야 되죠? 새로운 시험을 볼 때 그 기출고사 풀어야죠. 그렇죠. 기출고사. 그다음에 나보다 먼저 했던 사람들의 경험 이런 걸 옆에서 잘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먼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좋은 샘플 우리한테 하나 있어요? 있습니다. 모의고사. 네, 모의고사. 기출 문제 어떤 겁니까?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네. 멕시코를 트럼프가 뭐 했나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거 2016년 대통령 선거 승리한 다음에 기억을 이제 가보시면 첫 번째로 뭔가 다른 나라에서 요구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였어요. 트럼프 되자마자? 되자마자. 캐나다랑 멕시코에 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했던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거 재협상하자. 그래가지고 안 하면 다 때려칠 거야. 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의도를 이제 관철을 시켰죠. 그 중에서도 주요 타겟은 멕시코였어요. 그래서 나프타가 없어지고 이제 USMCA라고. 맞네요. 네. 맞다. 나프타 그렇게 없어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이리 와봐. 한미 FTA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래서 우리랑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035년인가 2040년인가까지 픽업 트럭 미국에 수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재협상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참조할 만한 사례가 이제 멕시코다라고 이제 보여져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멕시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예. 일단 뭐 멕시코에는 자동차 뭐 1000%인가 100%인가 뭐 그런 얘기도 있죠. 한다고 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주요하게 내세우는 의제들이 몇 개 있잖아요. 불법 이민, 그 다음에 마약, 무역 여기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초반에 멕시코를 효과적으로 잘 공략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이제 해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불법 이민.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 이제 장벽을 쭉 아직 다 못 세운 지역인데 여기 장벽이 이렇게 멕시코랑 어느 쪽이 미국이에요? 여기가 당연히 멕시코고. 요 건너편이 미국. 반대편이 미국인 거죠. 이제 보면은. 예. 이제 건너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렇게 되나요? 저렇게. 뻔히 보이게 가세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미국으로 넘어가는 불법 이민은 대부분 다 필연적으로 멕시코를 통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 이민은 멕시코 책임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기 좋은 거죠. 더 밑에서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그렇죠. 멕시코 잘 막아야지. 그렇죠. 니들이 못 막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멕시코가 그동안에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관리를 강하게 타이트하게 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으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건너가는 사람 숫자는 지난 4년 동안 최저치 그래요?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거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강하게 이제 프레셔를 이제 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에도 트럼프가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내버려 둘 거야 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군을 동원했습니다. 멕시코 군을 동원해가지고 미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이제 이 불법 이민 시도를 차단하는 작전을 해가지고 되게 상황을 안정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더 이것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지난 8년 동안 사실 멕시코는 이 미국으로 향하는 이 불법인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 바이든 다 멕시코에 대해서 니들 똑바로 안 하면 혼나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나라는 이제 이 고민과 한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은 원래 미국으로 가는 것만 막으면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멕시코로 이제 대규모로 넘어올 사람들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아까 이제 불법 체류자, 이제 불법 그 이민, 네. 체류자가 이제 한 1,100만에서 1,400만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멕시코 국적, 멕시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많다. 진짜 많죠.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넘어가는 것도 더 타이트하게 막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가서 일하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까지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 사람들 일자리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이 멕시코 사람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해주는 그것도 꽤 될 텐데. 송금액이 1년에 한 650억 달러? 650억 달러요? 네, 연간. 100조쯤 되는 건가? 예, 그렇죠. 한 90 정도 되는 거죠. 응. 예.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 사람들이 세계 탑이고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정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 막아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병력이라든지 여러 뭘 해도 돈 들어가. 미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다시 추방돼서 본국으로 와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실업률 높아져. 그다음에 해외 송금 줄어드니까 국제 수지 악화돼. 야, 근데 예를 들어 100조쯤 되면 이거는 매출도 아니고 순이익이 100조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냥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수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본 수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뭐야?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냥 웬만한 대기업 하나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와. 그러니까 이제 이 불법 이민과 관련돼 있는 원래는 이제 한쪽만 막으면 된다 했는데 이제는 막을 건 막고 넘어오는 사람들까지 고민해야 되는 이제 불법 이민과 관련되는 이제 과제가 첫 번째 과제고요. 멕시코 큰일 났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과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죠, 관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에 불만이 많아요. 네. 왜 불만이 많냐? 멕시코가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하는 국가예요. 수출액 기준?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는 중국이 제일 많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을 기점으로 해서 훅 떨어집니다. 제겼구나. 그리고 멕시코가 훅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현재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멕시코. 그다음이 중국. 그다음이 캐나다.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캐나다가 그렇게 수출 많이 해요? 캐나다는 원래 수출 많이 합니다. 붙어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캐나다에 있기만 하다 보니 사실상 미국 기업이나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4,700억 달러. 엄청 많죠. 네네네. 그 중에 자동차가 한 900억 달러 됩니다 보면은. 네. 자동차, 그러니까 어쨌든 인건비 문제가 좀 있으니까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그렇죠. USMCA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일하는 노동자 월급은 급여는 얼마. 그 다음에 전체 부품에서 멕시코산이나 미국산이나 자관 이런 비중은 몇 프로. 이런 이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면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니까 뭐 일본, 한국, 독일 다 지금 멕시코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수출의 80%는 미국으로 갑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멕시코가 지들 이익만 챙기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이민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약. 이게 다 멕시코 거쳐서 들어오는데 이 자식들이 보면 이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쓰고 지들이 만들어서 돈 벌 수 있는 수출 자동차 이런 것만 드립다 미국에 수출한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딱 이야기한 게 뭐냐? 너희들이 불법 이민, 마약 통제 이거 제대로 안 하면 그날로 나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25% 일괄적으로 관세 때리겠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 100%? 예.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일을 안 한다 하면 200%. 1000%까지 때릴 용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전 세계 많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를 포함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번에도 좀 별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우리도 멕시코에 진출 좀 했잖아요. 그렇죠. 기아 자동차 지금 가 있죠. 미국향으로. 그렇죠. 저기 가전 회사들도 이제 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약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은 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마약 카르텔이 뭐 콜롬비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멕시코에 두 곳에 카르텔이 있다라고 지금 파악을 이제 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왜 내버려 두느냐라고 첫 번째 이제 트럼프 1기 때 노발 대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마약 단속국이나 이런 쪽에다가 위치 아느냐, 누군지 아느냐 다 압니다. 국방부 장관을 보고 미사일을 쏘라고, 불바다를 만들어가지고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라고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정말로 할 기세입니다. 예, 뭘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면은 마약과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멕시코 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에 대해서 지금 이 카르텔이랑 전쟁을 치르는 거다. 그러니까 멕시코 동의 없이 미 군을 동원해서 멕시코와 협력해서 마약 단속국이 가서만 단속하고 하는 게 아니고 미 군을 동원해가지고 마약 카르텔을 직접 공격하겠다. 멕시코가 그 마약 카르텔을 잘 못 잡으니까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공화당은 찬성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놓은 상황이에요. 보면은. 마약 문제 워낙 심각하긴 하더라. 거기 그죠 미국에. 그렇죠. 뭐. 정말 심하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달에 인터뷰에서 멕시코를 겨냥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멕시코에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알아서 니네가 정리 안 알아서 하면 해라. 안 그러면 정말 미군 투입된다. 서로 불편한 일 없게 하자. 예,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멕시코를 잿더미로 만들어 봐야 미국의 마약 수요가 저렇게 많은데. 수요가 있으니까 뭐 다른 루트가 또 만들어질 거 아니냐. 예전에 니들이 콜롬비아 두들기니까 다 멕시코로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두더지 효과인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러나 그 말이 통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멕시코 군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단속할게라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펜타닐 뭐 이런 이제 제작업소를 습격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일찍 하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과제. 트럼프가 가장 중요시하는 불법 이민, 무역, 관세, 그 다음에 마약. 이 세 가지가 다 멕시코랑 지금 긴밀하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멕시코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이제 오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게 좀 나왔나요? 일단 멕시코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를 먼저 지금 잘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 1기 때를 잘 살펴보니까 멕시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지나친 비관론은 필요 없다. 트럼프는 딜이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중에서 당장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챙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났으나 우리가 일단 이민 이슈를 먼저 불법 이민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고 그거를 이행을 자관하면서 트럼프랑 잘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멕시코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제 오브라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능수능란한 거래를 잘하는 이제 이런 대통령이었어요. 오브라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좌파지만 좌파 성향이 좀 있지만 이제 되게 딜을 잘했던 이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랑 결이 맞았어요. 네, 오브라도르. 약간 권위주의적인 포퓰리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중시, 국익 중시. 그 다음에 정치는 거래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딱 보고 서로 견적이 나오니까 이 딜이 됐던.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되게 트럼프랑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처음에 약간 이제 서로 갈등이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가 이제 군 병력을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도 원래는 미국 땅에 넘어가서 망명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멕시코가 잡아놓게. 여기서 신청해. 그 다음에 미국이 오케이라면 너희들 넘어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부담을 이제 덜어주기도 이제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까 멕시코도 뭐 그 당시에 이제 관세 물린다. 그 다음에 이제 장벽 건설 비용을 멕시코한테 부담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뭐 멕시코 나름대로 하네. 됐어. 우리도 우리 몫을 한다. 친구끼리 잘 지내야지.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제 셰인바움 대통령입니다. 여성 대통령이에요. 멕시코 첫 번째 뭐 여성 대통령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전직 게릴라 경력이 있는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뭐가 대화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예요. 과학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랑 딜을 하기가 과연 잘 되겠느냐, 라는 이제 이 멕시코 내부에 특히 이제 산업계나 경제계 내부에 이제 걱정들이 좀 이제 많죠. 뭐 경영을 했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기업 딜 이런 거 많이 해봤던 사람. 아니면 정치판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고받기 이제 바터를 많이 해왔던 이런 경력이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이거 참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셰인바움 대통령.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당선 딱 되니까 멕시코 페소가 이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실 뭐 멕시코 이야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원화도 지금 1,400원대를 이제 넘어가고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멕시코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지난 2016년 17년 이때는 미국 의회에서 야, 멕시코 너무 때리지 마. 그래도 어차피 우리 친구잖냐. 바로 옆 나라하고 너무 차골지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의회 분위기가 많이 멕시코한테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큰 이유는 마약 카르텔 단속과 관련해서 협조가 잘 안 된다. 이게 이제 미국 뭐 마약 단속국이란 쪽에 가서 의회에 가서 계속 증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해서 멕시코 사업을 하는데 이 기업들이 멕시코 정부가 옛날 뭐 해주기로 했던 건 잘 약속 안 지켜요. 자꾸 뭐 이제 치안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세금만 뜯어가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야, 한번 손을 좀 봐야겠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멕시코한테는 불리한 게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2026년이 되면 이거 USMCA 옛날에 트럼프 때 체결했던 그 자유무역 협정을 재검토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그 전에 26년에 너희들 이거 계속하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은 시간이 한 1년 정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보면. 아, 멕시코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멕시코가 왜 그 뭐죠? 막 중국 같은 데서도 한 쿠션 먹여서 그렇죠. 이렇게 수출하는 이른바 포장지 역할을 멕시코가 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기업들이 엄청 많이 이제 투자를 이제 하다 보니까 1년에 FDI로 들어오는 게 한 25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멕시코에 들어가는 외국인 투자가? 꽤 많네.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 안 될 거야라고 걱정을 하니까 다 이제 멕시코로 몰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이나 홍콩 기업이 멕시코에 투자하는 것은 전체로 따지면 한 2%? 그래요? 액수로 따지면 4억 달러 좀 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정 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장지가리? 포대가리? 한 6배 정도 더 많다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중국 기업이 멕시코 투자한 거는 한 17억 달러 정도 된다. 더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중국 친구들이 또 잔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뭔가 돈이 가든지 물건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를테면 돈이 가는 건 정확해요. 송금 얼마 해가지고 그걸 땅 사고 건물 지으면 딱 나오는 거고 물건이 가면 이 물건의 가치가 내가 이 공장에 쓰던 이를테면 우리 공장에 쓰던 500만 달러 가치가 있는 장비를 멕시코에 보냈어. 그럼 500만 달러 FDI 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가 감가상각이 끝난 중고 장비를 주로 멕시코에 보내요. 감가상각이 끝났으니까 잔존 가치가 0이잖아요. 뭐 0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헐값에. 굉장히 헐값으로. 그러니까 돈으로는 잘 파악이 안 되는. 한 달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으로 지금 멕시코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 대해서 이런 식의 우려를 전달을 하고 중국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투자 규모가 어떤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데 정보 제공도 안 해. 그다음에 FDI와 관련돼 있는 뭐 투명성 제고 노력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의회 분위기는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야 이거 한번 손 봐야 되겠네라는 이제 분위기가 되게 강해지는 거죠. 멕시코에 이미 공장 만들어 뭐 생산하고 있는 이런 데들은 진짜 걱정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까 말까는 나중에 이제 분위기 보면서 이렇게 그렇죠.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이미 이제 투자를 다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기업 혼자 안 가잖아요. 부품사 가야 되고. 여러 협력업체들 많이 가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이 가 있거든요. 야, 멕시코가 만약에 진짜 트럼프 제대로 뭐 칼 휘두르면 진짜 멕시코 어려워지고 멕시코에 간 기업들도 진짜 눈물 쏙 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협상 대상국이 이제 지난번처럼 또 멕시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트럼프가 이제 지난번 패턴을 반복을 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 멕시코랑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서 우리도 근데 참 별로 기분은 안 좋네. 이게 보통 기분은 안 좋지만 가만 하나씩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억울한 것도 있지만 미국 입장도 좀 납득이 되는 게 좀 있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딜. 그래서 원하는 게 어떨 때는 돈일 수도 있고 명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과거에 한미 FTA 재협상 하자고 그랬을 때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픽업 트럭 우리 타고 다니나요? 안 타죠. 안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향후 한 10몇 년 동안. 네. 약속을 했던 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어요. 네네네. 근데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엄청 이제 광을 탔죠. 예. 그건 뭐 얼마든지 활용하라고 해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픽업 트럭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별로 실익은 그러니까 별로 뺏기는 건 사실상 없는데 트럼프가 명분 쌓고 트럼프가 막 자랑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미국한테도 도움이 되고 트럼프 체면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득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실이 안 되는 이런 아이템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서 어떻게든 4년 잘 넘겨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떻든 뭐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미국과 관련돼 있는 여러 움직임들은 이제 정말 우리나라 소식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된다. 맞아요. 내 돈이 걸려 있잖아요. 네네네. 예. 여러분 돈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소식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 잘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랬어? 빨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제 빨리 우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자산을 뭐 이리저리 움직인다든지 뭐 종목을 갈아탄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미국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감수성, 민감성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높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에 따라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는 멕시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또 멕시코 이 걱정 이야기 대신해 주신 저희 코가 석자입니다. 네, 우리 최지용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